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곡물로 꼽히는 우리의 주식 쌀.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쌀은 식량 이상의 존재인데 예로부터 일미칠근이라 하여 쌀 한 톨을 수확하기까지 농부가 흘리는 땀이 7근이라 했고 한자 쌀미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위아래 8팔과 가운데 10십자로 이루어져 있어 쌀이 엮는 동안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다. 풍년이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풍성하잖아요. 가을이면은 가을거지 거두드리고 그래서 좋죠 뭐.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수많은 쌀 중에서도 일찍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던 진상품이 있었으니 경기도 이천 땅에서 나는 쌀이 바로 그것. 국내 최초로 쌀의 브랜드 개념을 도입,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의 고급화로 브랜드 쌀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임금님표 이천 쌀이 쌓은 명성의 진한 발자취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자기의 고장 이천. 그 도자 문화의 전통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도자기를 빚어낸 기름진 토양은 밥맛 좋기로 유명한 이천 쌀도 나왔으니 일찍이 이천 쌀이 명성을 떨치게 된 얘기는 조선의 9번째 왕 성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 때부터 시작된 태평성대를 이어간 조선의 명군 성종. 여주 땅에 자리한 세종의 능을 찾았던 성종은 관궁하던 길에 이천 땅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 지금의 시장에 해당하는 이천 부사 복승정은 이천 쌀로 밥을 지어 수라상을 올리게 되고 임금의 입맛에 무척이나 흡족했던 것일까. 이 일을 계기로 조정에 바치는 진상미가 됐다는 이천 쌀. 건국대학교 김광호 교수 팀이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천 쌀이 그 알칼리에 잘 녹아서 소화가 잘 되고 또 그 찰기를 떨어뜨리는 성분이 다른 쌀에 비해서 낮다고 그럽니다. 밥맛이 아주 좋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까다로운 입맛도 사로잡은 이천 쌀의 비결은 농사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다. 분지형 옥토에 내리쬐는 햇살과 농사에 알맞은 강수량, 일교차 큰 수확기의 기후,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지하수까지. 하늘이 내려준 최상의 자연 조건에서 농민들의 구슬땀이 빚어낸 명품이 바로 찰지고 맛 좋은 이천 쌀인 것인데 해마다 10월이면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이듬해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대표적인 지역문화 축제로 자리잡은 이천 쌀문화축제. 대형 가마솥에 2,000명분의 밥을 지어 나누는 이색적인 행사는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천 쌀문화축제가 아니라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풍경인데 저렇게 큰 솥에다 가마솥에다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해먹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이제 수확한 거니까 더 당도도 있고 맛있는 것 같아요. 파 싹싹 비벼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 거. 기름 잘잘 흐르고 고소하고. 밥짓기의 달인을 가르는 이천 쌀밥 명인전은 전통 화덕에 장작불로 밥을 짓는 모습을 통해 옛 시절의 향수까지 불러일으켜주는 이색 행사. 이천 쌀의 명성만큼이나 이천의 명소로 소문난 수많은 쌀밥집들. 오늘도 푸짐한 밥상으로 전국의 손님들을 손짓하고 있는데 쌀이 이렇게 기름이 잔잔하죠.
지역 내에 있는 지하수 자체로 밥을 하기 때문에 밥이 상당히 그 윤기가 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달고 맛있는 걸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천쌀의 특별한 밥맛. 그런데 오히려 그 명성 때문에 겪어야 했던 우여곡절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하니 진상미로 이름 높은 이천쌀의 오늘이 있기까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성공의 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지금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갖가지 이름의 쌀이 나오기 전 우리에게 쌀은 그냥 쌀이었을 뿐 세세한 구분까진 필요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디에 무슨 쌀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그 최초가 바로 이천쌀이었던 것. 그렇다면 이천은 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별한 이름을 필요로 했을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에겐 지금과 같은 미국 종합 처리장이 없었고 쌀의 품질이나 유통에 대한 개념도 희박했다. 그러다 보니 이천의 수많은 정미소 중엔 이천에서 생산한 쌀과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쌀을 섞어 시중에 유통시키는 곳도 있었고 외지 쌀이 이천쌀로 둔갑해 판매된 결과는 바로 신뢰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으니 94년도에 이제 RPC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소규모 도전 공장을 저희 농협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 소규모 도매상들 이런 사람들이 각 불악의 그 도전 공장을 이용해야 하고 원료를 수급했는데 그 이천쌀이라는 걸 갖다 증명을 못했습니다. 가짜 이천쌀로 골치를 앓던 시절. 결국 시중에서 쉽게 이천쌀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표 등록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쌀의 상표 등록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1993년 이천쌀의 상표 등록안을 마련, 이듬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으니 특허청에서 이미 등록돼 있는 왕이라는 거라든지 킹이라든지 이런 상표하고 그 유사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놨고요. 그때 이제 그 퇴짜를 놓으면서 한 얘기가 이천에서 재배된 쌀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상품에까지 이 브랜드를 쓸 경우에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가짜 이천쌀을 몰아내고 국내 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상표 등록. 이천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된다는 점, 그리고 쌀 수입 개방으로 외국에서 국내 쌀에 이름을 단 상품들이 역수입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 이런 절실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드디어 1995년 6월 쌀로는 국내 처음으로 이천을 상징하는 상표가 탄생할 수 있었으니 바로 임금님께 진상하던 이천쌀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 임금님표라는 브랜드였다. 브랜드를 얻은 이천은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농산물 부문에선 전국 최초로 리콜제를 도입하는 등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우리 브랜드 본부에는 식미 테스트, 성분, 품위 분석을 해서 각 농협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을 상쇄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이천쌀은 쌀의 고급화를 이뤄내며 가짜 이천쌀로 돌아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진상미의 명예를 되찾으며 쌀 브랜드의 성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덕분에 2000년대 국내 쌀 시장엔 본격적인 브랜드 경쟁 시대에 막이 올랐으니 이제는 오히려
넘쳐나는 브랜드의 홍수 속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브랜드는 5천 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브랜드로 인해서 소비자 여러분께서 많은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님표 이천 쌀은 품질이 우수하고 또한 포장재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이 큰 혼란 없이 구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학이 넘치는 고전 소설 흥부전. 굶주린 식솔들을 보다 못한 흥부는 형님 댁에 쌀을 얻으러 갔다가 매몰찬 형수가 휘두른 밥주걱에 뺨을 얻어맞는 뒤 아픈 줄도 모르고 볼에 붙은 밥풀도 아까워서 정신없이 떼어먹는 흥부. 비록 소설이지만 이렇게 귀하디 귀했던 우리 쌀이 이제는 너무나 흔해져 남아도는 안타까운 현실. 뭐라고? 더 때리라고? 더 때려주지. 4년째 이어진 풍년. 황금 들녘을 눈앞에 두고도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농부의 미소가 씁쓸하기만 하다. 해마다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풍년이 들면 오히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 쌀이 넘쳐나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소비가 크게 감소한 탓. 작년 기준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 1985년에 128.1kg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쌀 소비량이 무려 반토막이 난 셈. 이쯤 되면 우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조차 무색해지는데. 한 끼 식사에 이제 한 100g 안팎을 먹는다고 보면 하루에 2공기도 안 먹는 꼴이 되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이게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요. 쌀이 그 탄수화물 덩어리다 이런 그 사실과는 좀 다른 잘못된 인식 그런 것도 그 쌀 소비 감소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해마다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을 뿐더러 그 의무 수입량이 점차 증가한 탓에 쌀 재고량 또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쌀 재고량은 무려 175만 톤으로 2천만 명이 한 해 동안 먹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양이다. 때문에 쌀 재고량을 줄이는 한편 소비를 늘려나갈 각종 대책들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농촌경제진흥원의 그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재고를 관리하는 데만도 연간 5,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쌀값이 갈수록 폭락을 하니까 보관비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 따른 손실도 있고 나중에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비용을 전부 계산한 게 뭐 5,350억 원이라고 그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쌀 명산지인 이천시 역시 쌀 소비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 왔는데 먼저 쌀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이 대표적이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커피도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이천 쌀을 이용한 현미 커피와 현미 케이크, 쌀, 파운드 케이크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개발한 쌀 파운드 케이크나 다양한 쿠키 제품을 비롯 특색 있는 디저트 메뉴를 선보이는 등 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시도하는 중인데 임금님표 이천 쌀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또 쿠킹 클래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쌀을 소비할 수 있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천 쌀의 높은 브랜드 파워와 품질력에 기반 다수의 식품 업체들과 손잡고 다양한 쌀 가공품을 개발 생산 중이기도 한데
그 종류가 즉석 밥에서부터 화장품까지 매우 다양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천쌀을 원재료로 해서 이천에 있는 산학민관이 우리의 제품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업체는 지금 현재 12개 업체 38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쌀을 덜 찾게 된 시대. 쌀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전에 없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황금빛 가을 들판 위로 농민들의 보람찬 풍년가가 신나게 울려 퍼질 날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 내년에도 대통령세! 우리 최초의 쌀 브랜드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임금님표 이천쌀. 그런데 이번엔 해외가 남아 있었다. 미국의 한 업체가 캘리포니아산 쌀에 이천쌀의 이름을 붙여 오랫동안 미국은 물론 유럽에 유통시켜 왔던 것. 그런데 그 유통 규모가 연간 2천만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24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으니 도저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표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이천쌀을 유통시킴으로 해서 저희가 그 브라더사와 연락을 해서 포장재를 소각하고 폐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것과 지리적 표시제에 위반됨을 시인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나 우리의 이천쌀, 횡성 한우, 보석 녹차 등이 지리적 표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천쌀은 지난 2005년 지리적 표시에 등록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고 그 결과 머나먼 미국에서 버젓이 유통되던 가짜 이천쌀은 결국 진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이천쌀 또한 당당히 상표를 붙이고 세계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쌀 수출 물량은 연간 2,000톤 정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 원 규모의 아직 미미한 수준. 호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수출 지역이 46개 나라에 걸쳐 있는데도 수출량이 적은 이유는 해외 주요 소비층이 현지 교민이나 한식당, 일식당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수출의 미래는 밝은 편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쌀이나 일본 쌀이라 그러면 상당히 고급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시장 개척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며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저율 관세 할당 물량에 따라 중국에서 꾸준히 쌀을 수입해왔지만 중국 쌀 시장엔 쉽게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검역 요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쌀 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올해부터 우리 쌀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세계 최고의 쌀 소비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인구도 거대하지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105kg 정도로 우리의 1.5배에 달하는 규모. 좋은 품질의 쌀만 생산한다면은 많은 수출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천쌀 같은 그런 좋은 쌀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이천쌀을 신뢰하고 찾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 이천에 있는 쌀 다 팔아도 모자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이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노리고 수출을 준비했던 건 당연한 이치.
중국은 우리 쌀 수입을 위한 절차로 국내 6개 쌀 가공 공장의 실사단을 파견했고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천쌀이 엄격했던 검증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소비자와 만나게 됐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중국의 쌀 시장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지 7년 만의 결실로 임금님표 이천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중국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1년 홍콩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 수출을 확대해온 이천쌀. 지난 1월 중국 수출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것을 계기로 올해 총 수출 물량을 500톤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원전 사고 때문에 거기 좀 수입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천쌀이 그 틈새를 노려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까다로운 재배 원칙을 기본으로 체계적인 종합관리 시스템과 첨단의 생산 유통 시설을 통해 완성되는 이천쌀. 더 나은 쌀을 우리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이천은 꾸준히 품질의 차별화 전략을 꾀해왔는데 생산단지의 지력 관리부터 수확 후 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천에서 자라 이천쌀의 이름을 달고 유통되는 쌀에 관한 전 단계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저희 이천 라이스센터는 그 지질 검사를 합니다. 이게 산성화된 땅인지 알칼리성 땅인지 그 토양 검사를 해야 하고 그 맞춤 비료를 저희가 그 보급해주고 있고 쌀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볏짚 같은 것을 다시 환원해주고 그 계약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 답사를 합니다.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저온 저장 시설을 구축했다. 이는 수확한 벼를 8에서 10도의 저장 온도에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이천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시설을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조는 그 24시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50도 이하에서 저속으로 말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 그 밥맛을 좌우했는데 습도는 실내에서 70% 이하로 습도를 유지해야 각종 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발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최신식 그 GAP 공정에 따라서 저희 그 미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95% 이상의 완전미를 생산하는 그런 그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쌀이 상표를 획득하며 출범했던 이천쌀 운영본부는 지난 2011년 브랜드 관리본부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여기엔 이천쌀을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과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기도 하다.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관리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또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012년 이천의 통합 브랜드가 탄생하기에 이르렀으니 쌀에서 더욱 확대 발전한 통합 브랜드는 온천, 도자기, 복숭아, 한우, 한돈, 달걀, 벌꿀 등 이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 특산물을 아우르고 있다. 여기엔 쌀의 고장 이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발판으로 지역 농축 산업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은 자연과 신뢰, 임금님표 이천으로 통한다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공동 브랜드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문헌 동국여지 승남은 땅이 넓고 기름진 곳으로 백성들이 부유하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의 명산지로 이천을 기록하고 있다. 한 발 더 고품질에 다가가는 노력으로 이천이란 브랜드 가치를 소중히 지켜가는 것. 바로 이곳 이천에서 농자 천하지 대군의 꿈이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어르신분들께서는 한국인은 밥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했습니다마는 농축산물의 고품자를 통해서 한국인의 힘은 밥이다.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금님이 드시던 진상리의 번고장. 국내 최초로 쌀의 브랜드를 입혀 생산과 유통, 홍보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쌀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곳. 이제 이천쌀이 통합 브랜드를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볼 때다. 우리 이천은 워낙 토질이 좋고 기후가 좋고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아서 아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40년이 가도 소비자들로부터 계속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계속 지켜나갈 계획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도 올려드립니다.